안녕하세요. 대파리닷컴의 대팔입니다. 배송 대행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물건을 받으려 했는데 출고가 안 되었다고 확인해 보니 관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를 납부하면 되는지 물었더니 7만원을 납부해 달라고 해서 일단 급하게 납부하긴 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온 건지 모르겠었어요. 개인 통관을 했는데 아마 150달러가 넘어간 것 같아요. 구입하신 물건이, 수입하려는 물건이. 1번 관세가 붙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무게, 크기. 전혀 아닙니다. 관세가 붙는 기준은 수입자가 부담한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관세가 붙지 않는 물품도 있는지, 관세가 없는 물품도 분명히 있습니다. 빵 프로짜리도 있고 뭐 조금 나오는 거는 1점 몇 프로짜리도 있고 품목마다 HS 코드보다 다 틀립니다. 한 달 뒤에 동일한 제품 2개 정도 더 올 예정인데 그때도 똑같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까요? 동일한 물품 동일한 가격이라면 원칙적으로 금액은 비슷합니다. 이 중국 배송 대행 이용 시 비용을 최저로 줄이는 효과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중국 배송 대행 비용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3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거리, 화물의 부피, 배대지 업체의 규모. 지금부터 이 3가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최저가로 가성비 있게 내 아이템을 한국으로 수입할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물류 배송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먼 거리를 가느냐입니다. 다만 무역 거래는 국내에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한 계산이 필요한데요. 배송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2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것, 그 다음에 중국 판매자 주소에서 배송 대행 업체 창고로 이동하는 것, 중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해운비, 항공비를 절약하고 싶다면 당연히 중국 수출항과 한국 수입항의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한국 인천항, 평택항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항은 바로 웨이아이하고 청도하고 옌타이항입니다. 실제로 해당 도시들을 가보면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무역과 물류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까우니까 비용적으로 이점이 상당히 크겠죠. 하지만 중국 대부분의 공장은 아래쪽에 지방에 있기 때문에 화물이 웨이아이 청도항까지 운송되는 물류비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 광저우에 있으면 위쪽 지방과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심천항이나 샤먼항에서 선적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샤먼에서 인천 노선으로 가는 해운비가 얼마인지도 따져봐야겠죠. 이렇게 중국 내 이동하는 내륙 운송비와 한국으로 가는 국제 운송 비용 둘 다 확인 후에 최종적으로 어떤 방안이 더 저렴한지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 사업자 통관을 할 때 부피는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저렴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화물의 부피인데요. 우리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항공은 논외로 일단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현재 중국 배송 대행에서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방식은 LCL 해운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LCL 해운은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까 빠르게 좀 익히시길 바랄게요. 중국 수입에 꼭 필요한 용어니까요. 해운비를 계산하는 단위는 CBM입니다. 1CBM은 박스를 기준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각 1m씩, 즉 1세제곱미터 부피를 뜻하는 건데요. 배송 대행 업체는 각 고객들의 화물 박스의 크기가 얼마인지에 따라 CBM 값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배송비를 부과합니다. 비용을 가장 최소로 줄이려면 한 박스에 최대한 많은 물건을 담는 것이겠죠. 제품은 모두 최종적으로 상자에 담기기 때문에 상자 안에 빈 공간이 생기면 그만큼의 돈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물건을 사입할 때 가능하면 박스 단위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형이나 이불같이 제품 내부에 솜이 들어가 있는 품목은
무조건 진공 포장을 해달라고 판매처에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의자 리빙박스처럼 개별 부피가 큰 제품들은 겹치기 포장을 필수로 해서 세운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배대지 업체가 크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이용하는 업체가 많아서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제 물류에서도 역시 한 기업이 다루는 물량이 많으면 비용 서비스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습니다. 일단 내가 이용하는 중국 배송대행 업체 규모가 크다면 중간에 붙는 마진이 덜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선박에 화물을 태우기 위한 최소 단위는 컨테이너 한 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입한 제품을 배송해줘야 하는 대행업체의 물량이 컨테이너를 한 대를 다 못 채운다면 당연히 다른 회사들과 조인을 해서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작은 회사들이 화물을 한 대 모아서 중간에서 컨테이너를 짜주는 물류업체를 콘솔사라고 합니다. 작은 배송대행업체는 매번 선적을 할 때마다 콘솔사에게 CBM당 운해운비를 지불하고 화물을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마진을 얹어서 각자의 고객들에게 청구를 하겠죠. 하지만 업체가 보유한 고객 수, 화물 수량이 많아 혼자서도 충분히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울 수 있다면 그 정도 능력이 되면 굳이 콘솔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선사와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중간에 마진을 챙기는 업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송비 또한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솔사에서는 자신들의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회사의 화물을 한 컨테이너에 과도하게 구겨 넣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품이 담긴 박스는 중간에 구겨지고 파손될 수밖에 없고 외부 충격으로 인해 제품까지 파손되는 불상사가 빈번하게 생기거든요. 만약 배송대행 업체가 혼자서 자신의 고객 물건만 컨테이너에 채워서 보낸다면 제품이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무리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배송이라는 영역도 결국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류의 중심에 있는 배대지, 포워더, 콘솔사, 선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거나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공부해 두어야 하고 배송 대행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라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중국 배송 대행 이용 시 비용을 최저로 줄이는 효과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대파리닷컴의 대팔이었습니다.